벽진이시 17대 평정공 노촌 이학동. 평정공 노촌 이학동은 1416년 태어나서 1493년 별세에서 향년 78세수를 했다. 조선정기 김천 출신의 문신이다. 본관은 벽진, 호는 춘보, 노촌, 평정이며 특히 평정은 임금께서 하사하신 시호이며 초명은 이학동이다. 할아버지는 군기소감을 지낸 이존실이고 아버지는 남해현령을 지낸 이덕손이다. 어머니는 정부인 고흥 유씨이며 외할아버지는 공조전설을 지낸 유무이다. 부인은 정부인 완산 이씨이며 장인은 안변부사를 지낸 이지명이다. 자녀는 삼남 사녀를 두었다. 아들은 첨지 이경원, 통정 이승원, 좌랑 이소원이고 사위는 상장군 김순성, 여윤성, 사직 김예강, 현감 강효순이다. 이학동은 지금의 김천시 양천동인 하로촌에서 금오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 초명이 약동인 이유는 아들을 얻기 위해 금오산 약사암에서 정성을 들인 것에서 유래한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절개가 곧았으며 김종직, 조이 등과도 깊은 교분을 나누었다. 1441년 세종 23년 진사가 되었으며 36세가 되던 1451년 문종 1년에 증광시 정과로 과거 급제하여 사섬시 직장이 되었다. 이후 사원부감차를 거쳐 환관 현감으로 외직에 나가 선정을 베풀면서 청백리의 기틀을 다졌다. 1458년 세조 4년 유장으로 청거되었고 특별히 사원부 지평이 되었다. 1459년 세조 5년에 부모님이 연로하여 사직하였으나 청도군사로 봉양을 허락받고 지극한 효성을 보여 주위로부터 명망을 얻었다. 1461년 세조 7년부터는 청도 군사직마저 사임하고 부모님 약을 직접 챙기며 모시기를 한결같이 하였지만 다음 해에 돌아가셨다. 1464년 세조 10년에 상기를 마치자 선정관으로 복직되었고 이해 종부시정을 거쳐 당상관이 되어 귀성 절제사가 되었다. 1467년 사대를 이끌고 이시에 토벌에 참여하여 종고대 북청에 주둔하면서 전공을 세웠다. 1468년 세조 14년에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1470년 성종 1년에 제주목사가 되었다. 이때 산천단을 이설하게 하고 제주이과나 이속들의 부정과 불법을 중심으로 민폐를 말끔하게 제거하였으며 공진하는 물건의 수량을 감하는 등의 선정으로 목민관의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 칭송과 명성을 얻었다. 제주도민은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곰솔공원에 사적비를 새겨 지금도 은공을 기리고 있다. 1474년 성종 5년 경상 좌도군 절도사가 되어 제주도를 떠날 때 평소 착용하던 의복과 기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물론 말채찍조차도 관물이라는 이유로 성을 떠나면서 성루에 걸어 두었다고 한다. 이 일은 후임자들에게 아름다운 경계가 되었으며 세월이 흘러 채찍이 없어진 후에는 백성들이 바위에 채찍 모양을 새겨 이를 기리고자 하였다. 그 바위가 바로 괴편암이며 이 일화는 지금도 제주도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주도를 떠난 배가 갑자기 풍랑으로 파선의 위기에 처하였다. 이학동은 이것이 하늘을 속인 벌이라 여기고 배 안을 살펴 자신도 모른 채 실려있는 갑옷을 찾아냈다. 갑옷은 부하들이 전별 선물로 몰래 실은 물건이었다. 이학동은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갑옷을 강물에 던졌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후가변으로 상세한 내용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실려 전한다.
1477년 성종 8년에 사간원 대사관이 되어 법제적인 언론 활동은 물론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제주도의 말을 훈련시켜 공진하게 하였고 수령을 문무로 교차하게 하였다. 성군의 역을 덜어주게 하였고 경상도의 군량 비축과 중국 물건의 무역 금지와 하삼도의 축성과 경상도의 군수 확보, 강한 등은 그의 덕택이었다. 첨지 중추부사가 되어 천추사의 직임을 띠고 북경에 다녀왔다. 1478년 성종 9년에 귀국하여 경주부윤이 되었고 1482년 성종 13년에 호조 참판으로 중앙정계에 돌아왔다. 1485년 성종 16년에 동지중추 부사가 되었으나 나이가 70세가 되어 치사하기를 여러 차례 간청하였으나 성종은 허락하지 않고 이듬해 전라도 관찰사를 제수하였다. 이때 수적을 체포하는 등 민폐를 제거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1487년 성종 18년에 한성 부좌윤이 되어 한양으로 돌아왔다. 곧이어 성종의 특지로 이조 참판이 되었다. 1489년 성종 20년에 이조 참판의 임무가 가볍지 않고 70세가 넘어 정신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용렬하고 어리석다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직급이 올라 개성유수가 되었다. 1490년 성종 21년에는 자언대부로 직급이 올랐으나 나이가 개성유수의 직임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결국 병을 얻은 끝에 1491년 성종 22년에 사직이 허락되었다. 이에 이약동은 곧바로 고향 김천으로 돌아왔다. 관직 생활을 하면서 청렴 결백하였고 은혜로운 정사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집은 겨우 비바람을 막았고 아침 저녁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으나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다. 78세가 되던 1493년 성종 2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생을 마치기를 이약동같이 한 사람도 세상에 드물다고 평가하였다. 저서에는 노촌실기가 있다. 묘소는 김천시 구성면 양강리 모산마을 묵방골 끝자락에 있다. 이약동이 세상을 떠나자 성종은 정무를 중지하고 시호 평정과 함께 부의를 보내 예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1514년 중종 9년에 좌의정 정광필이 청백리를 청거하였다. 평정공의 후손으로는 통정 이승원의 후손인 현감 이후경과 세마 이홀, 유산 이정매, 경수단기를 지은 이라정 이학주는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좌랑이 소원의 후손으로는 판서인 충숙공, 이상길이 절위로 이름을 날렸으며 평사 이상철, 참지 이상급, 감사 이상일, 지사 이경, 승지 예인이 있다. 김천시 성내동에 있었던 경념서원과 제주도 귤림서원에 제향되었다. 제주도의 곰솔공원에 사적비가 세워졌으며 그를 기리기 위해 영해사, 제주와 청백사도 세워졌다. 하로서원은 벽진이시 집성촌인 양천동 하로마을에 있는 서원으로 노촌 이약동을 배양하기 위해 1984년 노촌당 옆에 청백사를 건립하면서 하로서원으로 개창했다. 하로서원의 근원은 1648년 인조 26년 감천면 금속리 원동마을에 세워진 경념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이약동, 김종직, 조의 등 3인을 제향했다. 1673년 현종 14년 인근의 이아리로 옮기면서 최선문, 김시창을 추양하고 1758년 영조 34년 김천 자양산 현 김천시 성내동 161번지로 이전하고 1778년 정조 2년 4개의 후손인 조유를 추양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 회철되었는데 훗날 서원복원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양천동 하로마을의 벽진이씨 문중에서 1983년 하로마을 노촌당 옆에 이약동의 위패를 봉안한 청백사를 준공한 후에 하로서원이라 이름했다. 노촌당은 하로서원의 강당으로 후손들이 1845년 이약동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말년을 보낸 유어지에 건립하고 문중 구성원의 회합장소로 이용했다. 1983년 사당인 청백사와 동서재가 세워져 서원의 면모를 갖추기 전인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서당으로 운영되었고 양천 초등학교가 개교되기 전인 1940년대 말에는 임시 초등학교로 사용되기도 했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전면에 퇴간을 넣은 전태집이 다 서원 강당 건물에서는 보기 드문 가구식 기단을 쌓고 자연석을 활용한 덤벙주초의 원기둥을 세웠다. 2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의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넣었는데 좌측 방은 경제당이라 했다. 방 앞과 측면의 대청마루로 연결되는 퇴마루와 쪽마루를 달았다. 내부의 지붕틀은 대청마루를 가로지르는 대들보와 양 온돌방 사이에 충량을 걸고 충량과 종보, 종보와 종돌이 사이에 동자주를 세웠다. 석가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이며 전반적으로 단청을 하지 않은 백골집이다. 청백사는 하로서원의 사당으로 평정공 노촌 이약동을 제향하고 있다. 노촌 실기에 1648년 노촌의 현손으로 수군첨절제사를 역임하고 감천면으로 낙향한 이홍명의 후손들이 선조인 이약동을 기리기 위해 청백사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백사는 훗날 김종직, 조이와 함께 이약동의 위패를 봉안한 경념서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서원철폐령으로 헐린 후에 오랫동안 서원 복원운동이 전개되던 중 1983년 벽진이씨 문중에서 이약동의 위패만을 모신 청백사를 선생의 출생지인 양천동 하로마을 노촌당 옆에 세웠다. 강당 앞에 설치된 외산문을 통해 진입한 후에 다시 내산문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서원 건물 배치 양식과 달리 하로서원은 사당으로 진입하는 영음문이라는 별도의 외문과 숙경문이라는 내산문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혼합식 기단 위에 원형 초석을 놓고 원기둥을 세웠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막배지붕이다. 염수료는 하로서원 기숙사인 동제로서 1981년 구성면 양강리 모산마을에 있던 제시를 이전에 건립했다. 정면 4칸, 측면 2칸에 전면에 퇴간이 있는 전태집 팔작지붕이다. 가구식 기단 위에 원형주초를 놓고 원기둥을 세웠다. 후면으로 2개의 돌출한 형태의 다락인 게을레를 내고 까치발을 달아 지탱하고 있다. 피류제는 하로서원 기숙사인 서재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태집 팔작지붕으로 1981년 동제와 함께 건립되었다. 동제와 달리 사각의 방형주초와 사무기둥을 사용하고 있으며 퇴간의 양 측면을 신벽으로 막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평정공 노촌 이선생 유업인은 강당인 노촌당과 사당인 청백사 사이에 있는 유업인은 양천동 하리 199번지 노촌선생의 생가터에 1846년, 헌종 12년 세워졌던 것을 198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기각을 세웠다. 이약동의 외손으로 형조판서를 제수받은 홍직필이 찬하고 이조참의 이석찬이 글을 썼다. 노촌 이약동 신도비는 후손 봉조와 이세근이 지었는데 하로서원과 더불어 김천 지방문화재로 등재되어 노촌 이약동의 청렴결백한 청백리 정신을 받들고 있다.
노촌기념사업회는 노촌 선생의 연구 자료의 수집, 발간, 학술경연의 개최, 노촌 선생 유적지 포번 및 관리 사업, 노촌 청백리 상 제정과 표상을 위한 사업, 노촌 청백리 100일장 대회 지원, 청백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 청소년 교육과 수련 사업, 노촌 선생 제주목사 재임시 선정에 따른 행적과 산천단 관련 제주지역과의 협력 사업, 노촌 춘향제의 전통 재래 방식 전래 사업, 기타 부대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공직자 사회에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청렴결백 정신을 고양시켜 부정부패를 배척함과 동시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와 희생정신을 진작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청백리 정신을 일깨워주고 체험토록 교육하여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동량으로 육성하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노촌기념사업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세계 부문에서 청백리 인재를 선발하여 청백리상을 수여하고 또한 100일장 글짓기 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필자와 관련해서는 평정공 이남 승원의 후손이며 선조 29대 일하정 이학중공은 이학동의 노촌실기를 편찬에 참여했다고 기록에 있고 부친께서는 하로서원 중건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중건비에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이 동영상은 평정공이 별세한 지 5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그동안 후손들이 청백리 노촌 이학동 관련 내용을 글로서 남겨 읽혀지고 있으나 시간과 공간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한 시대의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경종수족하는 마음이 잊혀질까 우려해서 평정공의 얼과 정신을 이해하고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가문으로 전해오는 가승자료와 공부하기 위해서 수집해온 글과 사진을 모아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음을 삼가 밝혀두며 편집 관련 자료를 전수해 주신 부친인 가조 동네마을 승지공 33세 동당 이창기님과 제작 편찬에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전부산 북구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한 장남 송월 이선숙님과 자료 준비를 해주신 동생 수야 이선수님, 구야 이성규님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34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9월 1일에